출근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르지 않고 은행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급여는 제때 들어오고 카드 결제는 문제없이 승인된다.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는 정상 궤도에 있다. 그러나 생활의 내부로 들어가면 다른 감각이 쌓인다. 소득은 유지되지만 체감 여유는 줄고 저축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가 된다. 주거는 안정의 상징이기보다 비용과 불확실성의 결합으로 인식되고 부채는 위기 신호가 아니라 일상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정체의 감각은 소란스럽지 않다. 오히려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익숙하다. 경제 위기는 늘 급작스러운 붕괴로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평온 속의 미세한 변화에서 시작되곤 했다. 1997년의 경험 역시 사건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 이전의 일사는 쉽게 잊힌다. 지금의 안정은 성장의 전조인가? 아니면 움직임이 둔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균형에 불과한가? 역사적으로 장기 정체에 앞서 나타난 공통된 신호는 소득이 아니라 신용이 체감을 떠받치는 구조였다. 악의 부채는 원래 생애 주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장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역할이 바뀐다. 소비가 유지되는 이유가 임금 상승이 아니라 차입의 확대라면 성장은 생산성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의 선취가 된다. 이 구간에서 금융은 위험을 증폭시키기보다 관리하는 듯 보인다. 상환은 연장되고 조건은 완화되며 연체율은 통계 안에 머문다. 그러나 가계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미래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배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은 금리 변화에도 체감이 커지고 소비는 즉각 반응한다. 과거 장기 침체를 겪은 경제들에서 이 현상은 반복되었다. 성장은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소득의 확장이 아니라 신용의 속도였다. 지금의 소비 유지가 축적의 시작인지 아니면 선택지를 앞당겨 사용하는 과정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장기 정체를 겪은 경제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장면은 부동산이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가 되는 구조다. 주거는 생활의 기반이지만 자산 평가, 담보, 정책 전달 경로가 한 자산에 결합될수록 시스템은 그 유지를 조건으로 작동한다. 거래가 둔화되면 위험으로 해석되고 조정은 관리의 대상이 된다. 금융의 건전성은 담보 가치로 설명되고 가계의 재무 안정은 평가액으로 완충된다. 이때 문제는 가격의 방향이 아니라 의존의 깊이다. 이동 비용은 커지고 자산 비중은 높아지며 다른 경로로의 전환은 어려워진다. 과거의 장기 정체 국면에서 이런 의존은 정책의 선택폭을 좁혔다.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졌다. 부동산의 안정의 기준이 되는 동안 경제의 유연성은 서서히 줄어든다. 지금 이 구조는 순환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반인가? 아니면 움직임을 제한하는 구정장치에 가까운가? 장기 정체를 앞둔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부족이 아니라 정지다. 시스템 안에 자금은 존재한다. 예금은 늘고 기업의 현금 보유도 유지된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늦춰진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개인과 기업은 지출을 줄이기보다 보류한다. 이는 공포라기보다 합리적 선택에 가깝다. 다만 이 선택이 동시다발적으로 누적될 때 순환은 약해진다. 중앙은행의 완화 신호는 안전망처럼 읽히지만 행동은 방어적으로 변한다. 장기 계획은 검토 단계에 머물고 투자는 단기 회수 가능성에 집중된다. 과거 장기 침체를 겪은 경제에서도 이 장면은 반복되었다. 유동성은 공급되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이다. 지금 우리의 소비 보류와 투자 대기는 일시적 관망인가? 아니면 구조적 정체의 전조에 더 가까운가? 장기 정체에 앞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호는 금융에 대한 태도의 변화다.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이 달라진다.
장기 대출을 꺼리고 만기는 짧아지며 고정된 약속보다 유연성을 선호한다. 기업은 외부 차입보다 내부 유보를 중시하고 금융상품은 수익보다 안정이라는 기준으로 선택된다. 제도는 유지되고 위기 신호는 없다. 그러나 기대의 기준이 바뀐다. 금융은 성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변동성을 관리하는 도구로 인식된다. 과거 장기 침체를 겪은 경제에서도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신뢰의 사용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이 구간에서 문제는 은행의 건전성이나 제도의 존속이 아니다. 금융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려는 시도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의 금융 선택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에 더 가까운가? 장기 정체를 겪은 경제에서는 안정의 기준이 점점 좁아진다. 시장의 최후는 다양한 주체의 활동이 아니라 소수 대기업의 실적과 신용 등급으로 해석된다. 이 구조에서 위험 신호는 실적 악화가 아니라 의존의 집중이다. 핵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면 안도감이 확산되고 신용이 유지되면 시스템 전체가 안전한 것처럼 읽힌다.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의 재무 상태는 변동성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로 남는다. 신용은 분산되지 않고 중심에 축적되고 연결고리는 단순해진다. 과거 장기 침체 국면에서 이런 집중은 반복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처럼 보였지만 충격 전달 경로는 짧아졌다. 한 지점의 흔들림이 더 넓게 파급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문제는 실패 가능성의 크기가 아니라 회복 경로의 다양성이다. 안정이 소수의 신용에 기대어 유지될 때 경제는 과연 더 탄탄해지는가 아니면 취약해지는가? 장기 정체에 앞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된 장면은 임금의 절대 수준보다 이동성이 약화되는 현상이다. 통계상 임금은 완만하게 유지되지만 개인이 체감하는 경로는 달라진다. 더 나은 조건으로 옮길 수 있다는 기대가 줄고 현재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때 노동시장은 안정되어 보이지만 역동성은 낮아진다. 기업은 인건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개인은 위험을 감수한 이동을 꺼린다. 과거 장기 침체를 겪은 경제들에서 이 현상은 반복되었다. 실업이 급증하지 않아도 성장의 통로는 좁아졌다. 문제는 소득의 감소가 아니라 기회의 정체다. 이동성이 낮아질수록 소비와 투자도 보수적으로 변하고 사회 전체의 속도는 느려진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용 안정감은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인가? 아니면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신호에 가까운가? 장기 정체에 앞서 자주 관찰되는 장면은 정책과 시장의 초점이 전환보다 완충에 맞춰지는 시기다. 제도는 작동하고 충격은 관리된다. 금리는 미세 조정되고 규제는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지원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이 조합은 즉각적인 안정을 만든다. 그러나 안정이 반복될수록 구조 전환의 필요성은 뒤로 밀린다. 기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가게는 정책 신호를 관망한다. 과거 장기 침체 국면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되었다. 아직은 괜찮다는 판단이 누적되며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들었다. 단기 처방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그 시간이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비용은 커진다. 문제는 위기 선언이 아니라 전환의 타이밍이다. 지금의 안정은 구조를 바꾸기 위한 여유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를 늦추는 관리의 반복에 머물고 있는가? 장기 정체를 겪은 경제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신호는 환율과 통화 가치가 전문가의 지표를 넘어 생활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순간이다. 환율은 원래 무역과 금융의 변수였지만 일정 시점부터 가계의 선택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연결된다. 수입 물가, 원가 구조, 해외 자산의 평가가 동시에 흔들리며 작은 변동도 체감으로 번역된다. 이때 문제는 급격한 변동이 아니라 변동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일상화된다는 점이다. 기업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가게는 외화와 가격 비교를 습관처럼 반복한다. 제도는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행동은
방어적으로 바뀐다. 과거 장기 침체 국면에서도 통화는 신뢰의 상징이기보다 관리 대상이 되었다. 환율 자체보다 환율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통화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심인가? 아니면 구조적 불확실성에 적응하는 신호에 더 가까운가? 장기 정체에 앞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신호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경제 행동을 조용히 재편하는 단계다. 고령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을 바꾼다. 소득이 줄지 않아도 소비는 보수적으로 변하고 장기 투자는 단기 안정으로 대체된다. 가계는 미래 지출을 대비해 저축 성향을 높이고 기업은 수요의 확장을 전제로 한 투자를 망설인다. 이때 문제는 인구 감소 그 자체가 아니라 기배의 전환이다. 성장이 기본 가정이던 시기에는 위험을 감소하는 선택이 합리적이었지만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유지가 최적 전략이 된다. 과거 장기 침체를 겪은 경제들에서도 이 변화는 통계보다 행동에서 먼저 나타났다. 소비는 급락하지 않았지만 회복의 탄력은 약해졌다. 인구 구조가 만든 보수성은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적응이다. 지금 우리의 저축과 투자 태도는 일시적 불안의 결과인가? 아니면 인구 변화가 만든 장기적 전환의 일부인가? 장기 정체에 앞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신호는 재정의 역할 변화다. 재정은 원래 미래의 생산성과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일정 시점을 지나면 방향이 바뀐다. 지출은 늘지만 목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기존 구조의 마찰을 완화하고 충격을 늦추며 불안을 관리하는 데 집중된다. 지원과 보조는 단기 안정에 기여하지만 반복될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세입 구조의 개선 없이 지출이 지속되면 정책은 점점 미세 조정에 의존하게 된다. 과거 장기 정체를 겪은 경제에서도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재정의 규모보다 역할이 달라진 것이다.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는 즉각적인 위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환의 비용은 커진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반복에 머물고 있는가? 장기 정체에 앞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신호는 재정의 역할 변화다. 재정은 원래 미래의 생산성과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일정 시점을 지나면 방향이 바뀐다. 지출은 늘지만 목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기존 구조의 마찰을 완화하고 충격을 늦추며 불안을 관리하는 데 집중된다. 지원과 보조는 단기 안정에 기여하지만 반복될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세입 구조의 개선 없이 지출이 지속되면 정책은 점점 미세 조정에 의존하게 된다. 과거 장기 정체를 겪은 경제에서도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재정의 규모보다 역할이 달라진 것이다.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는 즉각적인 위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환의 비용은 커진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반복에 머물고 있는가?